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록면허세하고 관련된 시험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지문.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최근 30회, 31회 2년 동안은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럼 두 문제 출제했다는 것은 출제할 지문이 몇 개 되지를 않는데 거기서 출제했으니까 문제가 이쪽은 쉬웠을 거란 이야기예요. 지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문제를 낼 때 한 문제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나머지 한 문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럼 1번 지문부터 등록면허세 이제 1번 지문부터 한번 어떤 지문이 출제 예상이 되는지 그런 지문들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죠. 자, 1번은 취득을 원인으로 그랬네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아요.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단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그럼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세금 부과가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 경우가 한 4개 정도 있었죠. 그래서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대신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취득세 2%만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이미 세관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취득세 이외, 취득세 2% 빼고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부과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네요. 이미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대신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부과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등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4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개 규정 중에 제가 1번 하나만 택했으니까 여러분들 4개를 전부를 다 지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2번에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등록을 하는 그 사람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맞았어요. 이제 등기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당권부터 하면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는 지상권자. 그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전세권자.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는 임차권자. 뭐 계속 뒤에 권자 이렇게 붙였죠. 그다음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 이제 3번은 과세 표준이에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요. 취득 당시인가, 등록 당시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 당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등록 당시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등록 당시라고 해야지 취득 당시라고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는 내가 등기를 안 해도 그 물건을 취득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면 취득이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등기부상에 이름을 등기를 하면 그때 가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4번은 자산 재평가 그랬네요.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그러면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값어치를 다시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평가를 다시 올리라고 했으니까 재평가를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지목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맞았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이 나도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산 재평가도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5번은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서로 달랐을 때는,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신고하는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서로 달랐을 때는, 그때는 신고서상의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X 이렇게. 그래서 신고서상의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부상 금액이 원칙입니다. 자, 6번.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상속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상속은 1000분의 8. 증여가 1000분의 15. 그러면 증여는 1.5, 상속은 0.8.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해 임차권은 과세 표준이 임차 보증금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의 0.2 틀려줘요. 임차권은 특히 임차 보증금이라고 문제를 많이 만드시니까 월 임대차 금액의 0.2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8번 가등기네요. 그럼 가등기 항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라는 것은 내가 임시반은 등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나 또는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가액, 담보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에 대해서 0.2 그럼 맞았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 가액의 28이 아니라 0.8이니까 1000분의 8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8%. 네, 10번은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 그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원칙은 여기서는 3배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면허세 중에서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었죠. 은행, 병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부금융업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할부금융이라는 게 딱 뜨는 순간 할부금융이 나왔을 때는 은행, 병원, 백화점 요 3가지를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신 게 좋아요. 11번은 이제 납세지 문제인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일단 지방세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단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별로 납세지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영업장 소재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그럼 X. 자, 12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그랬네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자, 1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의무는 다 하지 않았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하였을 때는, 내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을 납부하게 되시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는 전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신고를 안 해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분하고 관련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요것들은 전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14번. 14번은 등록면허세 비과세하고 관련된 규정인데, 국가하고 관련된 등기는 전부 비과세예요. 국가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비과세예요.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들이, 사적인 법인이 그 법인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등기하는 것들은 전부 과세예요. 그래서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을 했어요. 법인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법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해가지고 등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들이 자기 회사에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회사의 자본금을 등기부상에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회사 개인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등기, 특히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등기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지적소 소관청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예요. 또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이 특별히 부탁해서 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등기로 봐서 이것도 비과세가 인정이 돼요. 또 그다음에 특이한 거 하나 더, 무덤이죠. 묘지. 근데 묘지는 취득세에서만 과세가 됐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묘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무덤 딱 나오는 순간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뭐 별것 아니죠. 등록면허세는 딱 14개 지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14개 지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대략 한 5개죠. 5줄이에요. 5줄.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지문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는 내용도 가볍게 이렇게 보시는데 주로 기존에 기출됐던 지문들이 어떤 지문이었는 걸 확인하시고 기존에 나왔던 지문 중에서 또다시 변형돼서 똑같이 나오는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됐던 거 빼고 올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지문 14개를 이렇게 선택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14개 가지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제 정리를 가볍게 끝나셨죠? 끝나셨으니까 잠시 좀 숨을 돌리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까지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더라면 이제 나는 4개 또는 5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등록면허세를 너무 이건 시험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포기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 나오니까 간단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지문 14개 정도 딱 잡아가지고 한 문제를 맞춰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등록면허세 마무리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끝 하고 그러면 끝 됐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하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제 안녕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확실히 잡으시기 바라네요.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끝냈죠.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라네요.